안녕하세요. 구글 플레이 사업개발팀에서 앱을 맡고 있는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파이어베이스와 관련한 세션을 여러 개를 들으셨는데요. 이번 전체 구글 포 모바일 행사를 통틀어서 저희가 정말 한국에 계신 개발사 여러분들께 가장 전달하고 싶었었던 메시지가 파이어베이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이제 내 입장에서 이제 나와 같은 다른 개발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말랑 스튜디오 분들을 모시고 파이어베이스와 관련한 개발과 저희와 또 소통하시는 단계에서의 경험 같은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말랑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베이스를 저희가 공개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함께 작업을 해주셨고요.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좀 특별한 프로그램들로 소수의 파트너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랑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랑 스튜디오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최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랑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담당하고 있는 김경현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만 저희 회사 소개를 하러 온 자리는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저희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2011년에 원래 대학생이 모여가지고 창업을 한 회사고요. 이름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앱을 개발하는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만한 게 이제 알람몬부터 뭐 원스 그리고 1km 지하철 등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뭐 요즘은 가장 논란이 항상 많은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그룹 안에서 같이 모바일 앱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해외로 퍼블리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앱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앱을 만들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또 인수도 네. 해서 그래서 진행을 보면 했었죠. 정말 24/7, 24/7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라이프,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거쳐서 말랑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서비스를 잘 만들고 계시는데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음 알게 되신 건가요? 이제 파이어베이스는 사실은 구글에 인수되기 전부터 저희가 직접 컨택도 해보고 되게 관심 있게 보던 서비스였는데 이제 어느 날 구글에 인수됐다는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좀 이제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이제 구글에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좀 초대를 받아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제 파이어베이스의 알파 버전, 구글에 인수된 파이어베이스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파 버전 소개를 받고 되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어떤 과정이었는지.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주변에 친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주시면은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의혹을 제기하시죠. 저 혹시 뭐 구글 출신인가 아니면 뭐 구글에 뭔가 연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대학생 때 바로 창업을 한 거라서 그런 인맥이 있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운이 좋게도 2011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앱들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또 그리고 그걸 국내에서 해보고 다시 또 해외로 나가보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눈에 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외부에 비춰질 때는 뭐 아무래도 뭐 캐릭터 아니면 되게 귀여운 앱들, 디자인적인 앱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뭐 디자인 회사로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실험을 하고 도전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거 역시 구글에 많이 눈에 띈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처음에 선정되셨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아마 에이펙에서 유일하게 초대를 받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사업개발팀 소속 멤버로서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어떤 인상은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경험이라던가. 저희 회사가 모험적인 거를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영호님이나 치용님이나 조금
다양한 실험들을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를 이제 소개받고 저희한테 다시 소개를 해줄 때 아, 또 영호님이 어디서 이상한 걸 가지고 오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주 가지고 아주 이상한 걸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왔던 개발 철학이나 방향들이랑 조금 공통점이 많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여러 개발 모듈들을 레고 블럭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은 저희는 이 레고 블럭을 처음부터 다 만들기보다는 잘 가져다 쓰는 데 강점이 많은 회사인데 이런 좋은 레고 블럭들을 찾아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유저한테 내놓는 거에 집중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파이어베이스가 영호님이 가져다 주신 레고 세트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녹록지 않았던 점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I/O 행사가 다가올 때쯤에는 이제 어디서 외계인을 데리고 오셨는지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제 순식간에 클리어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레고 블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뭐가 많이 없었죠. 그리고 저희끼리 농담으로 알파고가 투입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초기에 경험하셨었던 거랑 어떤 지금 보시는 서비스랑의 차이를 간단하게 한번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의 차일까요? 처음에는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지향하는 점이 무엇인지는 이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했는데 이게 아까 레고 블럭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가지고 놀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놀거리도 없고. 그래서 뭐 개발자들이 개발을 최대한 빠르고 뭐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형태를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저희가 기능 하나하나를 구현을 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까다로운 점들이 많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점들이 이제 인테그레이션하고 구현해 나가는 과정들을 간소화시키고 쉽게 이제 바꿔주시다 보니까 현재는 정말 가져다 쓰기 쉬운 레고 블럭이 된 느낌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말랑이 기여해 주신 것도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파이어베이스 소개를 들으셨을 때는 어떤 기능들에 좀 관심이 많이 가시던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여기에 보여져 있잖아요. 뭐 오늘 뭐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마케팅 관점에서 많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이나믹 링크랑 그리고 그다음에 애널리틱스가 연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게임 회사분들은 사실 뭐 어트리뷰션 툴이나 뭐 굉장히 다양한 이제 3자 툴들을 이제 잘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앱 개발사에서는 사실 그런 서비스를 쓰기가 비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뭐 레퍼러나 아니면은 애플에서 제공하는 링크인데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통합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이런 걸 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개선했을까라고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지켜봤고요. 저희가 실제로 써보니까 굉장히 통합 링크라든지 그리고 딥링크를 굉장히 빠르게 구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은 충분히 보였던 것 같고 저희가 오늘도 뭐 앞서 발표했던 많은 이제 구글에서 오셨던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가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모든 브라우저를 지금 다 지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종종 아직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금방금방 또 개선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가면서 저희가 계속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초기에는 그래서 뭐 다이내믹 링크라던가 네.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면서 좀 더 마음에 들었다 그런 기능들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리모트 컴피그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쓰기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리모트 컴피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A/B 테스트 혹은 원하는 값들을 서버상에서 굉장히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인데 이 기능 자체를 뭐 구현하는 게 서버상에서 어렵냐라고 표현하면은 뭐 서버에다가 변수 하나 놓고 그거 바꿔가면서 하는 기능일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통계랑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유저한테만 특정 값을 변경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웰컴 메시지가 안녕하세요라고 나오지만 뭐 일본에서는 다른 메시지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서버상에서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는 다가왔고요. 물론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필요하지만 들어간 노력만큼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귀한 비밀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다들 잘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같이 오고 갔던 수많은 이메일들과 이제 또 저 때문에 말랑에서 행아웃 창을 하나 여셔가지고 계속 대화를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장 어려우셨었던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이랑 iOS 개발을 병행을 했었는데 이게 API 문서에 생략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았다는 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애플 게 네. 많았죠. 그죠. 네. 그래서 구글 쪽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여겨져서 문서에는 생략돼 있던 정보들이 이게 그 가져다 쓰는 피처에 대한 구현 동작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관련해서 개발 경험이 없던 개발자의 경우에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디버깅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다른 서드 파티 솔루션 문서들을 한번 보시면 인테그레이션에서 테스팅하는 과정까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많은 개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점들은 조금 개선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iOS의 어려움이 어느 순간 또 좀 해결은 됐었던 것 같은 기억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이 파이어베이스가 그 다양한 플랫폼들을 잘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바라봤을 때는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그리고 이제 웹까지 완벽하게 잘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피처들을 하나씩만 봤을 때 기준인 거고 실제로 개발하는 찌용님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의견 듣기 네. 궁금합니다. 개발을 되게 다른 이제 안드로이드에만 집중하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이제 다 지원을 굉장히 잘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iOS, 그다음에 웹 그리고 C++까지 지원하면서 이제 게임 쪽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겠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제 아직도 약간 부족한 부분은 그 서드 파티들에 대한 지원이나 유니티나 혹은 뭐 언리얼 엔진 같은 그런 게임 쪽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한 상태이긴 합니다. 뭐 C++이 공개돼 있으니 그거 가지고 못 만들 건 없으나 이제 지원을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그것도 잘 해결하겠죠? 뭐 아무래도 그 여태까지 경험상은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파이어베이스가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파이어베이스라는 프로덕트는 어떤 개발사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우선 좀 이런 것들을 다 만들기 시작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앱 개발사인데 만들고자 하면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개발 소프트웨어 쪽은 특히나 돈과 시간만 있으면 못 만드는 게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돈과 시간이 무한대로 들어갈 뿐이지 돈과 시간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만들고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저희 메인 피처가 아닌 다른 피처들을 개발하다 보면 시장에 직접 다가가야 되는 저희 메인 기능이 제때 못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파이어베이스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관하고 넘겨서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시고 100% 맞을 수도 있지만 100% 꼭 안 맞더라도 한 70% 80%만 맞아도 저희가 약간 좀 핏이 안 맞아도 옷을 입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적용을 하신 후에 원래 하셔야 되는 본질적인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시는 편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방금 이야기하신 거에서 사실 굉장히 공감 가는 게 저는 옷이라고 옷에 대한 비유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저희도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쓰기 전에 내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외부 솔루션들을 쓰고 있고 사실은 지금도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테스트해보고 있는 중이고 새로운 또 제3자 솔루션들을 찾고 발굴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그런 일들은 다 기성복을 고르는 거잖아요. 기성복을 고르면은 100% 내 몸에 맞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오늘만 하더라도 이렇게 팔이 너무 길어가지고 걷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처럼 기성복을 샀을 때 그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이어베이스를 하면서 재밌는 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랑 그러니까 클라우드 플랫폼이랑 굉장히 잘 장점을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을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깊은 분석을 하려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뭐 그런 툴들로 부족하니까 직접적으로 DB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한 곳에 이미 공짜로 쌓아놓은 데이터를 빅쿼리라는 툴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장점이고, 그래서 모든 규모의 개발사에서 초기에 빠르게 쓰고 규모가 커졌을 때 더 어드밴스드한 거는 마치 맞춤복처럼 수선해서 혹은 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장점이구나라고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파이어베이스를 개발하시면서 사실 신규 앱들을 론치하실 때 같이 하셨어요. 세 개의 앱에나 파이어베이스를 적용을 하셨었는데 혹시 기존 앱들이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어떨까요? 기존 앱들도 저희가 이제 신규 앱으로, 그러니까 기존 앱에 적용하기가 조금 사실은 힘들었던 게 이제 알파에서 베타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규 앱으로 파이어베이스를 테스트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기존 앱들도 이제 이미 다 적용을 해서 파이어베이스 적용해서 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구글 플레이 버전이,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 서비스 버전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호환성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작업하실 때 그 한꺼번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보다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툴이랑 병행해 가면서 그 같이 이용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충분히 올라왔을 때쯤에 그때 판단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한꺼번에 갑자기 바꾸는 거는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꽤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파이어베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하루 어떻게 보면은 반나절을 계속 소모해서 알려드렸는데 이게 배우기의 난이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쉽게 배울 수 있고 뭐 어떤 분들에겐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기획이랑 아까 병행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라는 그 커리어만 봤을 때는 연차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가이드 문서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힘들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피드백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보완이 이제는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개발 초보 단계에 있는 분들도 가이드대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른 개발사에서 문의가 오면 또 이제 친절하게 가이드 해주시고 그런 네, 것도 뭐 연락 하시겠죠? 주시면은 네, 네. 얼마든지 도와드릴 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구글이랑 상당히 밀접하게 한번 일을 해보신 거잖아요.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좀 어떤 느끼신 바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라던가. 부족하다고 하기보다는 좀 이제 한국과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차이에 대해서 되게 크게 많이 느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좀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회사다 보니까 좀 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봐줄 수 있을까? 라든지 좀 돌려서 많이 얘기하는 편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한번 봐줄 수 없어? 확인해 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이제 오해도 생기고, 네. 매뉴얼이 날아온다거나 너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회신이 와서 그 다음부터는 좀 되게 직설적으로 너희 여기 문제 있으니까 당장 고쳐줘.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직설적으로 돌리지 않고 얘기하면서 저희도 이제 내부에서도 오히려 그쪽으로 가면서 좀 더 내부에서조차도 얘기가 좀 편해지긴 했습니다. 네. 앞서서 사실 좀 이미 대답을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어떤 경험을 하면서 피드백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게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는지 아니면은 야, 역시 좀 힘들다 뭐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 피드백을 사실은 반영이 꼭 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걸 로드맵까지 반영을 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초반이 역시 어려웠던 거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회해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어요. 저희는 요청 사항을 뭐 하루에도 메일을 수십 개씩 보냈지만
막상 되돌아오는 거는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된 메일이 왔었는데 이후부터는 저희가 어떠한 방향이고 왜 이런 게 됐으면 좋겠고 이걸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 PM분들이 제일 먼저 공감을 해주셨고 PM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구글에 있는 엔지니어를 직접 설득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PM분들이 저희를 대신해 가지고 구글에 있는 엔지니어분들을 설득해 주시고 그게 그 다음 버전에 반영이 되고 이것들이 굉장히 선순환 돌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꼭 파이어베이스는 아니어도 그런 어떤 피드백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직설적으로 이게 문제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더 어떤 한국 개발자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이제 시간상 미리 질문을 먼저 펼쳐드리면 IO에 아주 여러 번 등장하셨잖아요. 그 경험에 대한 거 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프로젝트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팁을 네. 주신다면 어떨까요? 아마 개발 관련된 건 치웅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O에 대한 경험은 제가 아마 회사 내에서도 여러 번 한번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그 자리에 언급된 것만으로 사실 굉장히 영광스럽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일 좋았었던 거는 같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IO라는 굉장히 큰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아시아에서 우리만 선택이 됐고 사실은 그게 마지막까지 남았고 또 우리가 사실은 마지막까지 남았지만 또 그 무대에 못 쓴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저희는 왜 섰을까라는 것들을 사실 저희랑 같이 이야기했던 PM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분들이랑 이야기 나눴을 때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같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주는 피드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서비스가 발전하고 반대로 또 그 서비스가 발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적용해서 또 저희가 시간을 벌고 혹은 돈을 벌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주는 피드백에 단지 상대방에 대한 불만, 불평이 아니라 상호 간에 발전하는 파트너십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국에서 일하다 보면은 뭔가 남에게 지적을 하거나 불만을 하거나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은 편이잖아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근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왔을 때 그 친구들은 발전한다, 함께 발전한다라고 표현을 한 게 굉장히 감동스럽고 그걸 실제 IO 자리에서도 저희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기 위해서 정말 발로 뛰어주는 모습들을 봤을 때 진짜 감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개발 관점에서 파이어베이스가 이제 베타 상태일 때도 저희는 되게 편하게 잘 사용을 했던 편이라서 그 파이어베이스 적용해서 신규 앱 개발할 때 보통 한 4주 이내로 전부 그 개발 과정이 다 끝났거든요. 이렇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파이어베이스 피처들을 잘 이용하시면 개발을 완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까지 저희 그 파이어베이스와 관련한 경험 그리고 구글과 조금 더 그 미리 나오지 않은 기능에 대해서 선 작업을 해본 그 경험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여기 계시는 다른 앱 서비스들과 또 다른 개발사들과 함께도 그런 경험을 더 쌓았으면 좋겠네요. 물론 말랑하고도 앞으로 비슷한 프로젝트 있으면 또 해주실 건가요? 네, 꼭 불러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해피아워 이후에도 남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 오셔서 뭐 말 걸어주시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